네, 이번 주 포항 MBC 뉴스를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2월 첫째 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지난주부터 저희 지금 포항에서 사실 큰 난리 소동이 벌어졌는데 코로나19 강제 행령 명령 때문이죠. 네. 이게 보니까 저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뭐 검사를 다 받아야 되는 건가 이게 제일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다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하죠. 뭐 받으라는 내용의 행정 명령이긴 하죠.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세대별로 한 명 이상씩은 뭐 받아라라는 그런 행정 명령. 17만 세대 그렇죠? 18만 세대 정도. 네, 18만 세대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이제 행정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포항시에서 이렇게 했다 하는 이유는 왜 포항시에서 이제 지난달부터 좀 확진자가 많이 좀 증가를 했어요. 목욕탕 에서 그렇죠. 나오기 시작한 네, 부분도 네. 있었고 교회 발로도 네, 이렇게 좀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 뭐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명령이 뭐 불가피했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초기에 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많이 벌어졌죠. 네, 제가 첫날에는 이제 다른 선배가 가시고 제가 둘째 날에 이제 가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흥해체육관에 먼저 갔는데 정말 줄이 그런 줄은 처음 봤어요. 일단은 체육관 안에 이제 운동장 있잖아요. 네. 거기를 이렇게 뺑뺑뺑뺑뺑 다 찾고 거기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언덕에 있거든요. 그 체육관이 이렇게 쭉 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가고 한 진짜 이걸 다 피면 진짜 수 킬로미터는 될 정도로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많다 이렇게 했는데 딱 가니까 일단은 막 원래 평상시에 이제 취재 가거나 하면은 다들 이제 인터뷰 잘 안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거부를 하시거나 하시는데 가니까 막 서로 방송사에셨어요? 저 한마디 좀 할게요 하면서 화가 엄청 나신 분들도 많고 막 지나가면 다 여기 좀 찍어주세요 다들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막 찍어달라 뭐 여기 좀 말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반응하실 정도는 처음이었는데 그 정도로 많은 시민분들이 불만이 많으셨고 정말 화가 나신 분들이 많으셨고 고생도 많으셨다. 많이 기다리신 분은 뭐 새벽부터 5시간, 6시간씩 기다리셨다고. 네, 일단은 이제 뭐 이렇게 서서 기다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여섯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에는 7시간 넘게 기다리신 분들도 많다고 해요. 설날 주진 날에. 그럼 드라이브 스루 줄도 막 끝이 안 보였죠. 수 킬로미터 됐겠네요. 저희가 드론으로 찍었는데 끝이 안 보였죠. 그러니까 근데 말이 7시간이지 7시간이면은 서울을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포항시가 너무 졸속으로 준비 없이 행정명령을 너무 강행한 거 아니냐. 그쵸. 어느 정도 충분한 홍보기관이라든가 또 검사 인력이라든가 검사 장소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제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준비 없이 예고도 따로 없었죠. 하루 전쯤에 그쵸. 하루 전에 바로 알렸죠. 이제 그걸 이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시행됐는데 사람들이 또 이제 굉장히 압박감을 느낀 것은 처음에 이제 이광덕 시장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브리핑에서 직접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집마다 이제 안 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갔을 때도 이제 시민분들을 이제 취재하러 갔을 때도 이제 많이 화가 나신 분들 중에는 이 10만 원 때문에 이게 지금 선민들한테 너무 큰 부담인데 내가 이거 안 했다고 10만 원 내야 되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직장 가서 못하면 그럼 나 이것 때문에 10만 원 내야 되냐 이러면서 많은 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그게 엄청 논란이 됐었고 실제로 민원도 많이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한 이틀 만에 그렇죠. 이제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것도 이제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뭐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뭐 명확하게 얘기한 거 아니라 또 잘 알 수 없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홍보를 위한 거였다. 항의 전화가 오면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면 부과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전에 이제 보고하려고 했던 계획을 다 철회합니다. 네. 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네. 근데 일단 어쨌든 이광덕 시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와 준하는 형식으로 밝히지 않으면 혼란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혼란 때문에 이제 뭐 브리핑 같은 경우에서 브리핑 같은 데서도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홍보나 멘트가 여기 있네요. 네, 홍보나 독려를 위한 그러니까 거였다. 처음에 이제 이광덕 시장이 말할 때는 25일 날 행정명령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세대별로 체크를 해서 실제로 이것을 안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받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라고 이제 과태료 부과 방침을 강하게 밝혔고 명확했죠. 그 이후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브리핑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질의를 하니까 당초 이 과태료는 시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검찰에 응하게 하기 위한 독려, 홍보 뭐 이런 의미가 있었다. 굳이 뭐 과태료를 먹여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또 약간 이제 꼬리를 내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게 확실하게 또 이건 뭐 명확하게 답을 안 공사문도 안 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공무원들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나한테 먹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공식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을 했죠.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28일 날 저희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참 이렇게 말도 많고 진짜 큰 소동이 한바탕 벌어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효과가 정말 있었냐 행정명령에 대해서 얼마 이거에 정도 대해서는 검사 결과 일단은 어제까지 마무리는 됐는데 일단 그 전날까지 9일 동안에 17만 2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어요. 진짜 많이 받았네요. 네, 많이 받으셨죠. 그렇게 해서 38명 이제 확진이 나왔다,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시에서 밝혔는데 사실 이 38명 같은 경우에도 야, 그럼 거의 하루에 2만 명 가까이 받은 건데. 그쵸. 그래서 포항 시민들이 굉장히 협조를 초반에 진짜 많이 하셨어요. 초반에 진짜 많이 하시고. 어떤 이런 뭐 준비 안 된 어떤 이런 행정 명령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시민 의식을 보였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쵸. 예. 근데 이제 38명이 나왔다는 거네요. 그 중에 17만 명 중에서는. 네네네.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치면 0.02%라고 할 수 있네요. 네. 근데 이 38명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 행정 명령으로 찾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데요. 왜냐하면 그 한 8명 정도는 또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게 또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커뮤니티나 과연 그런 기사들을 찾아보면은 매일매일 이제 포항시가 몇 명 검사해서 몇 명 나왔다라고 발표하는 거를 이제 기사들이 뜨잖아요. 그럼 거기마다 댓글이 시민분들 댓글이 엄청 많은데 진짜 맞냐 이러면서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확인해 보라는 식의 댓글이 엄청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의 접촉자, 확진자의 접촉자인 경우도 뭐 이 숫자에 포함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이죠. 그러니까 기존 역학조사 대상자를 여기에 시킨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찾아보면은 이제 한 8분 정도는 402번의 접촉자인데 이제 402번 같은 경우에는 이 1인 1 전수검사로 찾은 게 아니고 원래 목욕탕발. 그러니까 이제 목욕탕으로 추측이 되는 이제 그런 감염 고리 속에서 나온 분으로 추측이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이런 경우도 포함이 돼 있고 해서 402번과 관련된 분이 한 8분. 8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38명이 나왔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 얘기죠, 정리하면. 뭐 그 38명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숫자가 미미한 숫자고 과연 이번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이 의무 행정명령으로 통해서 의무 검사를 실시한 포항시가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또 의문을 많이 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포인트는 이게 오늘 했다고 일주일 뒤에 또 음성이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한 번 검사하는 거죠. 일회적인 검사. 그래도 검사 자체도 오차 범위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회성의 그런 검사니까 이게 좀
한 번 한다고 해서 뭐 감염자를 모두 찾거나 아니면은 감염고를 완전히 끊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가족 거죠. 중에 또 잠재적인 그 이제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세대에서 모두 받는 건 아니니까 네. 모두 받는 건 아니니까 무증상 감염자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던가 비용 그리고 이제 소모되는 이 시간들이 과연 그만큼의 효과를 낳는 건가? 이건 27억 정도 든다고 지금 네, 이 검사 하나에 15,000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18만 명 정도 계산하면은 27억 정도의 예산이 든 걸로 지금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는 건지 그래서 의문이다. 저도 어떤 전문가분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만약 이런 식의 그 검사가 효과를 거두려면 전수 검사를 진짜 다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100% 전수 검사.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그 전수 검사를 다 끝마치는 조건 하에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론적인 거네요. 그거.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기 동안 힘들죠. 다 하는 거. 예, 이렇게 많은 인구 네.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한 도시가 딱 폐쇄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왔다 갔다 하고 교류도 하고 하면 포항시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전 국토를 전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딱 일주일 내에 다 이동 정지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서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네,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락다운을 진짜 실제로 한다면 의미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건 언제든지 어떤 잠재적인 위험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또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정은경 본부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런 식의 지자체마다 이렇게 전수검사 무작위 전수검사 하는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 문제점은 없는지 또 그렇게 공식 브리핑에서도 네. 밝힌 바 그래서 있죠. 실제로 뭐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한편에서는 너무 지자체 단체장이 어떤 뭐 물론 이제 좋은 의미로 했겠지만 이게 너무 이제 막 어떤 가장 먼저 하고 뭐 이런 좀 보여주기식 어떤 행정은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또 지적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이강덕 시장이 뭐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게 너무 졸속 준비로 또 이렇게 어떤 뭐 시민들의 불편을 이렇게 안겨가면서 또 실제적으로 큰 뭐 이게 검사 38명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고 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이광덕 시장께서 한 방송사에 직접 출연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뭐 시민분들의 반응이 좀 많이 그때 실시간으로 모 방송에 나갈 때 실시간으로 그 인터넷 카페도 막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인터넷 카페에서 이제 반응들이 대부분 좀 어떠셨냐면요. 뭐 육성으로 욕이 나올 뻔했다. 뭐 이런 정말 좀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때 한창 또 여론이 안 좋을 때였어. 시작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그래서 뭐 엉성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검사 받으신 분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셨거든요. 뭐 이런 데 나와서 자화자찬하냐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광덕 시장이 이전까지 뭐 이렇게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철저하게 하려고 했고 또 포항시가 또 방역을 또 잘한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았고 실제 또 선제적으로 조치도 하고 해서 좋은 평가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실수가 있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또 시민들의 평가도 아주 차갑고 지금 비판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광덕 시장님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본인도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조금 준비 기간만 좀 잘 뒀더라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훨씬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들도 이야기했지만 뭐 순번제라든가 홀짝제라든가 뭐 이런 거라도 좀 적용을 했으면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그죠? 그리고 과태료 부분도 너무 강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 의식이 충분히 성숙돼 있으니까 잘 설득했으면 좋았지 않냐 그런 데 대한 반발도 많았기 때문에 좀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행정명령. 행정명령이었어요. 이제 다른 사안들이 많아서 월성 원전 문제는 한 주 정도 이제 좀 다루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저 장미쁨 기자가 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종합해서 네네.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방송을 했죠. 그죠? 네. 긴급 진단 월성원전 방사능이 새고 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되는데요. 그 뉴스 브리핑 보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고생 많으셨죠. 네, 하여튼 그동안 보도했던 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보시면 그동안 이제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됐나 이런 거를 이제 쉽게 파악하실 수 있어서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예. 이번 주에 또 이슈가 이제 월성원전 민간 환경 감시 기구에서 삼중수소 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했는데 환경운동연합도 여기 대해서 또 반박 성명도 내고. 네네. 그래서 이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 환경 감시기구라는 기구의 어떤 이 조사를 좀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명칭 자체가 삼중수소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중수소를 뭐 원인을 찾고 발생한 누출된 원인을 찾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삼중수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했다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지하수 삼중수소 문제로 이거를 이제 한정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도한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원전 구조에 어떤 균열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비계획적으로 삼중수소가 누출된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민간환경 감시기구는 그 조사할 권한도 없고 법적으로 그리고 이런 조사할 의지도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조사단의 어떤 성격 자체에도 일단 의문이고 또 이 조사단이 이렇게 구성된 것에 이 정용 교수나 이런 논란이 되는 친원전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조사단으로는 이번 사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성명을 여기 포함된 이제 정용훈 교수 같은 경우는 뭐 다시 한번 복귀해서 저희들이 뭐 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주 비과학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연간 바나나 6개를 먹을 경우 0.6 그 시버트 밀리시버트의 피폭이 발생한다며 1차 조사 결과는 바나나 6개, 2차 조사 결과는 바나나 3.4개 섭취에 해당하는 피폭량 뭐 이렇게 얘기하고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은 무시할 수준이다. 그리고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것 자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정상적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이런 조사단에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 조사단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이제 판단하고 조사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네. 이분은 이미 예단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오류가 공개적으로 없고 그걸 또 알렸죠. 삼중수소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고 네, 네. 또 강건욱 서울대 의대 핵의학실 교수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도 위원으로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이분도 대표적인 또 친원전 인사인데 이분 역시 삼중수소는 그 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설된다. 극미량이 들어오면 10일 정도 지나면 배출된다. 그리고 방사성에 대한 공포가 원자력 에너지 자체를 죽이게 됐다. 그 자체가 결국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방사성에 대한 공포로 화석연료를 빨리 퇴출하지 못해 현재 미세먼지 피해와 기후변화를 맞았다. 그러니까 방사성에 대한 공포가 원자력 에너지 자체를 죽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아주 신념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이 기본적으로 무해하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이게 신문에 난 건데 한국원자력학회와 대한방사성학회가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을 과연 합동조사단에 포함시키는 게 맞느냐, 그렇죠. 객관적 조사를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게 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논란을 해소하고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논란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핵 관련 아주 전문가를 이렇게 두 분을 이런 쪽에 네. 특정된 분들을 선정했다면 조사 결과는 뭐
기대하기 힘들다. 제대로 된 조사 좀 결과를.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좀 중립적인 인사, 중립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또 다음 주에 한번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과거 이력 같은 것들도 한번 다시 추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이 조사단 자체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더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뉴스 브리핑을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그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한수원에서 이제 저희 과거 보도에 대해서 그 월성원전 관련해서 정정 보도를 공식적으로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저희도 이제 출석을 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뭐 결론은 짤막하게 얘기할까요? 제가 설명할게요. 네. 이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그 한선에서 정정 보도 요구한 건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이 내용은 뭐 자세하게 뭐 이야기할 그조차도 뭐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정정 보도문이라고 이게 이제 한수원에서 이렇게 정정을 해달라 이 뉴스가 잘못됐으니까 한수원 주장이죠. 주장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뉴스에 대해서 정정을 해달라 하면 이제 만약 이 뉴스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정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보도가 적절치 않았고 뭐 여러 가지 보도의 근거가 부족했고 뭐 오인하게 만들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뭐 이를 바로 잡는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뭐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 보도 자체의 어떤 보도 자체가 잘못됐다. 그걸 이제 너희들 인정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저희들 그 입장을 다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가지 이상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다 일일이 소명을 다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정 보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한수원이 정정 보도 신청한 거는 기각된 거죠. 그래서 위원들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건 충분히 이런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포항 MBC의 보도가 정정 보도를 할 사안은 아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에서 이렇게 정정 보도까지 요구한 상황이니까 너희들의 입장을 그러면 좀 더 그러면 뉴스에 좀 반영을 해줘라. 그러면 당신들 입장이 어떻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2가지 정도 사안을 저희들이 정정 보도는 아니고 반론 보도로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 반론 보도 내용은 그 뉴스에 저희들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수원은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과 관련하여 원전 건물 내 특정 지점에서 검출된 삼중수소 농도를 배출 관리 기준의 18배로 표현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런 뜻이죠. 또 이제 배출 관리 기준이라고 했죠. 한수원이 이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배출 관리 기준의 표현을 쓴 적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또 그리고 또 월성원전 주변 지역 가운데 나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봉길 지역에서는 세계보건기구 음용수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돼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원전 부지 바깥으로 확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계속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원안위에서도 조사하고 있죠.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알려왔다는 겁니다. 자기들 주장. 한수원의 입장을 저희가 이렇게 내는 거죠. 반론권을 일방적인 주장을 상황에서. 저희들이 반론권 차원에서 그냥 보도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저희가 보도가 잘못된 거를 뭐 마치 저희가 인정을 해서 정정 보도를 냈다 이렇게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낸 것도 같은데 그거는 전부 다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언론기본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 언론기본법 제49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 반론 보도는 그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의가 일단 제기됐다면 그 어떤 일정한 요건 하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한수원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수원의 그러한 발언을 혹은 뭐 그런 입장을 네, 그냥 입장을 뭐 한 번 더 전달한다 전달해 이렇게 주는 거죠. 이해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부 언론이라든가 뭐 일부 SNS를 통해 가지고 마치 이제 포항 MBC가 뭐 잘못됐다는 걸 인정했다, 네, 네. 정정 보도를 했다라는 식으로 허위의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오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 공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뭐 칼럼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포항 MBC는 정정 보도를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이야기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이건 뭐 완전히 사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사람들이 많이 찾는 뭐 파리쿡 자유 게시판 같은데도 여기 보면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선동하던 포항 MBC가 선동하던 포항 MBC 뭐 한수원 팩트 폭격으로 언론 중재위 조정 걸렸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이제 네. 언론 중재위 조정이 걸려가지고 마치 포항 MBC가 크게 뭐 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팩트 폭격은 저희가 했는데 사실 중재위에서 이런 식의 어떤 뭐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허위 사실이나 아니면 오도할 수 있는 사실들을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이번 저희들이 이제 반론 보도한 걸 계기로 해서 또 중앙일보에서도 오늘 칼럼을 썼어요. 이현상이라는 사람이 쓴 칼럼인데 전혀 비과학적인 내용으로 저희 보도에 대해서 원전 괴담이라 그러고 네, 끝까지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멸치 1g 또는 바나나 6개 통렬한 비교가 원전 괴담을 진압했다라고 해요. 진압. 요즘 같은 시절에 진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참. 그리고 저희 보도 내용이 네. 괴담이라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왜 조사를 나서고 그렇죠. 국회에서 왜 조사를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수원에서 자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한수원 자체 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부터 해가지고 조치 계획서가 있잖아요. 이걸 만들 필요가 없죠. 이 삼중수소 문제가 없으면 괴담이면 이걸 왜 한수원이 만듭니까? 우리가 한수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수원 자료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고 지금 이 이현상 씨가 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 사람이 한 이야기 다 이게 사실과 맞지 않아요. 보면 이 내용에 보면 언론중재위는 언론중재위 아까 했던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삼중수소 농도를 배출 기준의 18배로 표현할 수 없으며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원전 부지 바깥으로 퍼져나가도 보기 어렵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반론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은 반론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정보도를 요구했는데 반론 신청은 언론중재위원들이 저희들한테 권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배출 관리 기준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질 않았습니다. 네, 저희 보도에 전혀 나온 표현도 그래서 아니고. 그 표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로 이번에 네. 드러났고요. 저희들 이제 정정 보도를 안 한 걸 보더라도. 네. 예.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보면 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삼중수소가 그 정도로 치솟은 까닭은 한수원 측은 시설 누수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네. 이후에는 그런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감마 핵종이 검출됐고 그 시설 누수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 이게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렇죠. 시설은 언제든지 누수될 그러니까 수 그 있기 때문에 정도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감마 핵종이 검출됐잖아요. 네. 검출된 사실이 있잖아요. 그 어쨌든 간에 시설에서 누출된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그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월성 4호기 수리 후에 에폭시 라이너 수리 후에 그 네. 인근 집수조에서 나온 그 방사성 물질이 30% 감소한 사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네. 저는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중앙일보는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언론이고 간판 언론 중에 하나이고
책임감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 언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굉장히 장문에 잘못된 내용이 있는 칼럼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아무리 이 저희 보도 내용을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뭐 그런 행태들이 많이 보였지만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 사실 자체를 너무 많이 왜곡했기 때문에 제대로 내용도 모르면서 이렇게 장문의 칼럼을 쓰고 여론을 호도하고 이런 게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또 가짜뉴스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한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윤 위원장님이신데 이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의 입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사람이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방송에서 사과를 했죠. 짧게 1분 정도. 유감이다. 포항 MBC한테 뭐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뭐 미안하다고 하고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상처 받은 적 없습니다. 상처 받은 적도 없고 이건 지역 방송에 대한 진짜 폄훼와 어떤 무시고 지역 방송을 아주 무시하는 행태고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 방송에 종사하시는 아주 많은 분들의 어떤 명예를 훼손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주 정도 저희들이 법적인 자문이라든가 이런 거 다 거쳐가지고 다음 주 중에 저희들 다 이제 고소장 준비해서 지금 다음 주 중에 명예훼손 관련해서 형사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형사고소 결과에 따라서 또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고요. 이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들 책임을 물을 겁니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보니까 이 저희 뉴스가 그 사실에 기반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자료를 또 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중재위처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자료도 저희가 다 이제 법원에 다 제출을 할 예정이니까요. 또 법정에서도 한번 다퉈보도록 하죠. 그리고 중재위에서도 그렇게 어떤 결론을 내린 것 자체가 정정 보도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언론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고 이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수성리 사격장 문제가 다시 또 크게 불거진 상황인데요. 지금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4일날에 훈련이 다시 재개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게 벌써 이게 몇 달 전부터 계속되는 문제인데도 이거에 대해서는 또 뭐 지역의 어떤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꼭 해결해야 된다 이런 좀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현장에는 뭐 같이 뭐 가고 하긴 네. 하던데 네. 현장에 가서 한 이야기가 어제도 뭐 김영재 국회의원 같은 경우 국방부 장관한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주민과 협의 없이 동의 없이 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한다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국방부 장관을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적어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주민들 그 시위할 때 와서 그냥 난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몇 달째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방부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다 흘러가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계속 그 추운 날씨에 나와서 시위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포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포항시의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비판 적인 또 그 성명도 나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입니까? 거기서 또 성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포항시의회가 시민들은 60년 동안이나 이렇게 그 인근 주민들은 사격장의 어떤 소음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데 과연 뭐 하느냐. 시민들을 대변해야 될 시의회나 포항시가 정말 좀 그 부분도 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저희 이제 그 쇠물 쓰지 마라 저희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12월 초에 나갔던 그 다큐멘터리가 지금 잇따라서 계속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기자상, 그다음에 한국영상기자협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지금 계속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사실 또 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뭐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직접 질의를 한다거나 네, 장관 후보자에게 장관. 네. 그리고 또 지금 참여연대나 이런 여러 가지 시민 단체에서 지금 서울 뭐 포항 뭐 광양 이렇게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 기자회견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포스코가 응답해야 한다 이런 지금 그런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희 보도가 그런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국회에까지 좋은 영향력을 했다는 점에서 저 광양제철소 같은 경우도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또 환경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고 또 그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또 이런 포항뿐만 아니라 광양 뭐 이렇게 또 확대돼서 문제가 또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또 그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포스코 관련자를 또 출석시켜서 또 이 환경 문제와 또 노동안전 문제에 대해서 또 그 청문회를 열 계획인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자세하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뉴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높은 품질의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